삼촌이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래, 그 재산 나하고 우리 아들한테 전부 다 주기로 했다.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 못 믿겠는데요. 아니 못 믿겠으면 뭐 유언장은 우리한테 있는데.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삼촌, 저 왔어요. 지영이 왔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내가 건강해야 네가 고생을 덜 하지. 에이, 삼촌은 무슨 그런 말을. 내 어릴 때 삼촌이 우리 돌봐준 거 다 아는데. 내가 좀 빨리 결혼했으면 네가 고생을 덜 했을 건데. 요즘은 화려한 싱글이 대세다. 삼촌이 좀 앞서 나간 거지. 아, 네, 오늘은 그 이불이랑 좀 빨아놓고 갈게요. 아이 말라고 힘든데 이따 그 사람 오면 하라 할게. 아, 그분 아직도 오세요. 실은 내 살림 합시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나 싶었어. 잘하셨어요. 아휴, 그럼 나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손님이 와 계셨네요. 내 조카. 그 내 생을 계속 돌봐줬는데 오래간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내 소개는 삼촌한테 들었죠? 아, 예. 저희 삼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내가 간병 경력도 있고 삼촌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바쁜데 이렇게 자주 안 찾아도 돼요. 아, 예. 아, 전 그럼 그 학교에서 애들 마치고 올 시간이 돼서. 그럼 가봐요. 지영아 잘 가. 예, 삼촌.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삼촌은 그렇게 새로운 분과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조카인 제가 자주 찾아가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기에 그 후로는 발길을 끊은 채 통화만 이어갔습니다. 고령의 나이였던 삼촌은 이후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삼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유산 정리해야지. 이거 이게 뭔데요? 유언장. 삼촌 부동산이랑 예금을 전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한테 준다고. 너그 삼촌이 유언으로 남긴 거다. 이거 딱 봐도 우리 삼촌 글씨가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봐서 우리 삼촌 글씨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거 삼촌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도 없어가지고 말로 유언하신 걸 내가 받아 적은 거다. 의심쩍은데요. 이상합니다. 여보, 좀 일어나봐요. 얼른. 왜? 왜? 당신이 어제 재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여기 좀 적어줘요. 그러지 마라. 아니, 혼인신고도 안 했고 당신 떠나면 나 혼자 남겨줄게 걱정된다면서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아유. 그래? 네. 작정하셨네요. 아유 나 힘들었어 못 나갔다.
내가 부를 테니까 당신이 적게. 네, 그럼 제가 당신이 부르면 적을 테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세요. 그래.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너무 내가 즐거운 것 부를게. 같은데요. 나 김종신은 나 김종신은 너희 삼촌이 이혼으로 재산 다 우리한테 준다고 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이, 믿든 말든 그건 네 자유고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로 재산 상속 받을게. 그거 효력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러시던지. 그리고 나도 삼촌 조카니까 삼촌 재산 상속받을 권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카가? 마누라나 자식이 있는 거 아이가?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더라고. 당신들 오기 전까지 내가 삼촌 보살폈으니까 나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할 겁니다. 뭐 유류분? 참 기가 막혔어. 병수반은 내가 다 했는데 뭐? 나도 삼촌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 정당하게 받을 겁니다. 딱 기다리세요. 네, 지영 씨가 삼촌의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저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억울하지 않도록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 김종진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는 삼촌을 꾸준히 돌봐주었는데요. 삼촌 나이가 고령이 되자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겼고 삼촌은 간병인을 썼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아 삼촌 김종진 씨와 간병인 이주은 씨는 살림을 합치게 됐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주은 씨는 조카인 김지영 씨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김지영 씨는 그때부터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고령이었던 삼촌 김종진 씨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주은 씨와 그의 아들인 박정수 씨는 삼촌이 자신들에게 유산 전부를 남겼고 유언장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김지영 씨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조카 김지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삼촌이 사망하기 1년 전이죠. 사실혼 관계였던 이주은 씨에게 유산을 남기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네.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렇죠. 예. 자, 최지원 변호사님, 지영 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 이제 유언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김지영 씨는 입증만 좀 잘 한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입증해야 할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유언의 요식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다 따랐다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유언장이 작성된 이 과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드라마를 보면 네. 이주은 씨가 삼촌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지금 대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피를 해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민법은 제 1060조에서 이제 법률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제 1065조부터 1070조까지 이제 5가지의 종류의 유언의 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글을 대신 받아 적었기 때문에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정도 2가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말을 대신 적었기 때문에 지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 1066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동조 제 1항에서 유언자가 그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이제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제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주은 씨가 대리 작성한 것은 말씀하신 유언장의 5가지 이제 방식 중에서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네, 이제 유언자가 하는 구두의 유언을 다른 사람이 이제 필기하는 방법의 유언 방식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이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인데요. 민법 제 10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소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있긴 하지만 다만 그런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제 아주 엄격한 절차를 또 따라야 하고요. 네. 우선은 이제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의 취지를 듣고 이제 필기를 하고 그 후에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낭독을 하고요. 네. 그 유언자의 그 다른 또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 이런 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각자가 또 서명을 해서 기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명 날인을 한 후에는 그 7일 이내에 또 법원에 그 검인을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소 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만약에 말이죠. 그 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서 이주은 씨와 그리고 아들인 박정수 씨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두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허. 제 생각에는 그 두 사람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사무장님께서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민법 제 1072조에서는 또 이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증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이제 유언으로 이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또는 네. 그 이제 직계 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주은 씨나 그 아들은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받을 사람이 되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네. 이런 법리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요 사례에 비춰봤을 때 돌아가신 삼촌이 의사 무능력자고 그래서 그로 인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다투어볼 여지는 없을까요? 오. 네, 사무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안경이 좀 상당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오늘 되는 날이네요. 네. 되는 날입니다. 사례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네. 작년 12월경에 사무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딱 맞아 떨어지는 대법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의 효력이 있냐? 뭐 이런 게 쟁점이 좀 되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의사 능력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서는 그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님 말씀처럼 의사 이제 능력이 없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는 건 맞고 예. 다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은 이제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좀 풀어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판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그럼 주인공인 지영 씨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촌은 돌아가셨으니까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입원 기록이라든지 이제 진료 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좀 받아보게 되는데요. 유언 당시 받았던 치료 내용이라든지 진료 기록 또는 뭐 그 유언 과정에서 망인의 의식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실관계 등이 모두 참고가 됩니다. 특히 이제 망인이 유언 당시에 뭐 촬영했었던 영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의료진들이나 뭐 의료진들의 뭐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그 유언 당시에 뭐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유언장대로 지금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지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류분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유언장대로 상속이 된다면 이제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많이 안타깝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이제 더러위어에서도 이제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종종 그동안 다뤄왔었는데 네네.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소멸 시효입니다. 이게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면 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건 또 단기니까 아주 짧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 1117조 여기서는 이제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그 상속의 개시와 이제 반환해야 될 증여 뭐 또는 그런 유증을 이런 것들을 있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네. 이제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언이 뭐 이렇게 있었다면 그 유증이 언제 있었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유언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처음 본 시점이니까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최근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유언장을 확인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좀 소송으로 다투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유언장의 효력이 유효하다 해서 인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소송을 했던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은 단순히 이제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이 그러면 단기 소멸 시효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럼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네,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좀 다르게 판단한 건데요. 그 이유는 다른 상속인들은 일단 유언장의 무효를 믿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이 확정된 시점이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네. 이런 내용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이제 단기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 그 기산점이 언제냐 이때 좀 참고할 만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에서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선 유류분 권리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그 직계 비속, 그 직계 존속, 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또는 그 배우자인 상속인 이런 분들에게만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형제 자매가 이미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한테 그 대습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지영 씨는 망인의 친조카이고 이미 이제 김지영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돌아가시는 경우라고 이제 본다면 대습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류분 청구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모자지간이 굉장히 조금 나빠 보입니다. 예. 다른 방법도 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이제 사무장님 아마 짐작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외에 이제 기여분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민법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하거나 이제 또는 부양하거나 또는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뭐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삼촌인 그 망인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일정 부분 기여분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상속 분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는다면 얼마를 받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속물이군요. 안 그러십니까? 자, 그럼 지영 씨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청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유류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네.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이제 유류분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여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좀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여자의 그 기여 정도를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안에 따라서 기여 정도가 만약에 크다면 한 70% 정도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기여분이 아예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는 이제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좀 정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영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지영 씨,
삼촌의 좀 안타까운 소식과 또 갑자기 또 마주하게 된 황당한 유언장 때문에 이중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유언장은 효력이 사실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유언장이 무효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언장을 근거로 삼촌의 그 재산을 좀 다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좀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